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네 번째 단원으로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에 문자열이라든지 문자열 상자의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살펴보면 입력한 문자열의 서식 변경, 즉 글꼴이라든지 글자의 크기, 색상 이러한 것들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열을 입력한 그 상자의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슬라이드 배경에 그림이나 예쁜 그런 모양들을 넣어줄 수 있는 디자인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한 그 문자열 앞쪽에 들어있는 문장 앞에 들어있는 글머리 기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한 문자열의 그 크기라든가 색상 이러한 여러 가지들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 블럭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어떤 것이든지 문자열 블럭 설정에서 서식 변경해야겠죠. 자, 블럭을 설정하거나 또는 상자를 클릭하고 글자에 대한 서식을 변경하면 알아서 또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블럭 지정해도 좋고 상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점이 나타나도록 선택을 해도 좋고요. 문자열 상자를 클릭한다라는 얘기는요. 요 상자에 외곽선 요 빗금 부분에서 화살표가 되었을 때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맞추기가 힘이 들면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상자를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변경할 문자열을 블럭으로 지정을 하고 먼저 서식 도구 상자에 보면 글꼴을 바꿀 수가 있겠죠. 글꼴 단추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글꼴로 변경을 합니다. 자, 궁서체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 단추를 선택을 해서 크기를 변경합니다. 만약에 60이라는 크기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제목이 커다랗게 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스타일 진하게 변경하고 기울임꼴 또 글자에 그림자 주는 단추 아시죠? 그리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단추를 선택하시면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자 밑에 약간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자들 보이시죠? 이러한 그림자까지 줄 수 있는 이 그 서식 단추가 파워포인트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정렬할 수 있는 단추겠죠? 그래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할 수 있는 그런 단추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문자열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단추인데요. 자, 상자를 선택하든지 또는 문자열을 블럭으로 지정하고 이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저 화면 아래쪽에 그리기 도구 상자에 보면 글자 색을 변경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색을 선택을 하고 이 단추를 선택을 해서 나타난 색 중에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클릭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여지는 색상 말고 다른 색상을 활용하고 싶다면 다른 색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빨간색, 노란색, 또 다른 색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서식 메뉴를 통한 글꼴 변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자열을 블럭 지정하거나 또는 상자를 선택해 놓고 위쪽에 서식 도구 상자에 앞에 화면에서처럼 각종 단추들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도 있었는데 서식이라는 메뉴에 글꼴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상자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글꼴을 바꾸고 또 크기를 바꾸고 또 서식 보통 글꼴, 또 굵게 기울임꼴 변경할 수 있는 스타일 보이죠? 그리고 글자의 그림자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글자를 위첨자나 아래첨자로 또는 도들새김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문자열 선택이 가능하고 색상까지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자열 서식을 변경할 때 편하게 서식 도구 상자에 있는 단추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서식 메뉴에 글꼴이라는 대화 상자를 꺼내놓고 색상까지 모두 한 번에 여기에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 상자에 대한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죠. 즉 상자를 선택을 하고 안쪽에 색상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상자에 보면 색 채우기라는 단추가 보입니다. 자, 이 단추를 선택을 하고 들어있는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색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는 색상 말고 다른 색상을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기타 선택을 해서 다른 색을 선택하시면 되고, 또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채우기 효과라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채우기에 대한 다른 효과들을 여러 가지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변경한 모습 화면에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제가 조금 전에 앞에 화면에서 이러한 채우기 효과를 선택을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 있다 했었는데요. 그 채우기 효과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보여집니다. 즉 채우기 효과를 선택했을 때 채우기 효과라는 대화 상자가 보여지고, 그라데이션을 주고 질감을 주고 무늬를 선택하고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네 가지 탭이 보여지고, 먼저 그라데이션이라는 탭을 보시면 그라데이션, 한 가지 색에서 또 다른 색으로 점점 번져가는 듯한 그러한 효과를 갖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을 지정해주면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효과,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색으로 한다면 그라데이션 효과는 줄 수 없겠죠. 그리고 두 색 선택을 해서 1번과 2번 색 선택을 해서 주실 수 있고, 기본 설정색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미리 파워포인트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갖는 그 기본으로 만들어둔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색상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첫 번째 그라데이션 효과 색 1번과 2번을 주고 아래쪽에 상향 대각선을 스타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스타일을 적용한 그러한 결과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감이라는 탭을 선택하시면은요, 미리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질감들이 있거든요. 뭐 대리석 질감, 뭐 종이, 구겨진 종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질감들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확인 단추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 채워지는 효과를 선택한 분홍 박엽지 이러한 것들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늬를 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채우기 효과의 무늬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늬들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무늬의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확인을 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탭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림이다라는 거는 채우기 효과를 내가 선택한 그림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탭을 선택하고 그림 선택이라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파일을 선택을 하면 위쪽에 선택한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때 오른쪽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선택한 그림으로 상자가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형이라든지 문자열 상자의 배경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색상만 주는 그러한 것보다 채우기 효과를 선택을 해서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질감 또는 그림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의 색상 변경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자열 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기 도구 상자에 보면 선색을 변경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의 색상이 파랗게 바뀌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의 스타일 변경하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상자를 선택을 해서 조절점이 나타나게끔 두고 그리기 도구 상자에 보면 선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추가 보입니다. 이때 내가 가는 선부터 되어서 굵은 선까지 보여지고요. 또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들 보이시죠?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대시 스타일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자열 상자를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 상자에 대시 스타일 선택을 하게 되면 선의 그 스타일, 선을 점선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대로 실선으로 할 것인지 파선 이러한 것들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자에 그림자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기 도구 상자 저 오른쪽에 보면 그림자를 줄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선택을 해서 현재 그림자 없음이겠지만 내가 주고자 하는 그림자 유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상자 아래쪽에 또 오른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그림자를 여기에 들어있는 유형 몇 가지죠? 2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 설정이라는 요 단추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그림자 설정이라는 도구 상자처럼 생겨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때 그림자의 그 방향 왼쪽 오른쪽 위아래 방향으로 더 크게 하거나 줄여주거나 하실 수 있고 그림자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색이 회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될 수도 있겠고 해서 그림자 설정 이런 메뉴를 눌러서 도구 모음을 꺼내 놓으면 그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서식을 또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를 또 3차원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리기 도구 상자 맨 오른쪽에 보면 3차원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단추가 보입니다. 이때 3차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죠. 여기도 20가지가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3차원 유형을 선택한 그런 화면이죠. 3차원 유형을 선택을 하면 앞에서 지정해준 선의 스타일이나 뭐 대시 스타일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해제가 되고 3차원 효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그 아래쪽에는 3차원 설정이라는 요 단추를 선택하면은 이런 도구 상자처럼 생겨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깊이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명의 방향을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차원 효과를 주거나 또는 그림자 효과 또 상자에 대한 색상, 세우기 색상이나 선의 색상 변경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디자인 서식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디자인 서식이다라는 것은 슬라이드 배경입니다. 슬라이드 배경에 멋진 그림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을 디자인 서식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가지 디자인 서식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현재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슬라이드가 10장이라면 10장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한두 장 정도는 디자인 서식을 해제하거나 뭐 색상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디자인 서식을 다른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 파일에는 하나의 디자인 서식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디자인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식 도구 모음에 보시면 기본 작업이라는 단추 아시죠? 거기에 디자인 서식 파일 적용 선택을 하면 디자인 서식 파일 목록들이 보여지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될 테고 또는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디자인 서식 파일 적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자, 디자인 서식 파일 목록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창이 보여지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서식을 선택해서 이 옆에 보여지는 그림이 마음에 든다면 적용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장승.pot 장승이라는 디자인 서식을 선택해서 적용한 그러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 모두 이러한 장승이라는 디자인 서식으로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글머리 기호 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해 놓았을 때 문자열이 들어있는 이러한 상자에는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앞부분에 이러한 글머리 기호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머리 기호는 디자인 서식을 변경하거나 하면 파워포인트가 기본으로 디자인 서식에 맞게끔 그 글머리 기호 목록을 정해주는데요. 이때 이 상자를 선택하고 서식 도구 상자에 보면 글머리 기호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해제가 되기도 하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적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해제하고 적용하는 단추, 이 단추를 이용해서 보이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하게 하실 수 있고요.
글머리 기호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종류 바꾸고자 할 때는 그 문자열 상자를 선택하고 서식 메뉴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선택을 하면 이러한 상자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글머리 중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색깔을 다르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크기는 문자열에 대비한 크기입니다. 문자열을 100으로 보았을 때 그 크기, 글머리 기호의 크기는 80이라든지 또는 문자열과 같게 하고 싶다면 100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는 글머리 기호들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문자라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또 다른 기호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문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넣고 싶다면 그림이라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글머리 기호를 또 다른 모습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이라는 단추를 선택했을 때와 문자라는 단추를 선택했을 때 그 창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원하는 그림 선택하고 클립 삽입 단추를 눌러서 글머리 기호를 바꾸고 또 문자 단추를 선택해서 원하는 기호를 선택하고 삽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아파변으로 이동을 해보면은요. 자, 상자를 선택하고 우리 글머리 기호를 변경하겠다 해서 다른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머리 기호가 다 바뀝니다. 한 번에 바뀌는 거고 만약에 커서를 두 번째 줄에다 놓고 글머리 기호를 바꾸어라 하면 두 번째 줄에 들어있는 글머리 기호만 변경이 되는 거죠. 그거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자를 선택하고 글머리 기호를 변경하면 모두 바뀌는 거고 내가 어떤 문장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하면 그 문장, 커서가 있는 그 문장의 앞부분 글머리 기호가 변경된다는 것, 그거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글머리 기호를 변경하는 방법들, 그리고 디자인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 또 문자열과 문자열 상자의 서식을 변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예쁘게 꾸며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꼭